현재 아시아가 가장 인구가 많지만 인도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17.8%, 중국의 인구가 17.7%로 둘을 합치면 무려 34.5%가 인도인이거나 중국인인 셈입니다. 인구는 결국 고객과 시장이고 시장이 권력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아시아가 서방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프리카가 더 존중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폭발적인 인구 성장 때문인데요. 현재 나이지리아 인구는 2억 2천만 명으로 현재도 1년에 500만 명 이상 빠르게 늘고 있고 에티오피아도 1억 2천만, 콩고 민주공화국도 1억 명이 넘습니다. 탄자니아, 남아공, 케냐, 우간다, 수단, 알제리 등도 5천만 명 수준으로 모두 12억이 넘습니다. 잘 살펴보면 아프리카 중간쯤에 대부분의 국가들의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종말의 시대에 있는 한국인의 관점으로 인구 대폭발 중인 아프리카로 떠나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유럽 제국들의 식민지가 아니었던 나라가 없을 정도로 유럽의 체스판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라틴어로 티니지 북부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단어인 아프리에 라틴어로 땅을 뜻하는 이카가 붙어서 아프리카라는 단어가 완성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옛 카르타고 영토, 지중해와 사하라 사막 사이에 낀 북아프리카 해안 지역만 가리키는 좁은 명칭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사하라 남쪽으로도 크고 아름다운 땅이 계속 이어져 있음이 알려진 이후로는 거대한 지역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두 번째로 큰 대륙에 12억이 넘는 인구와 54개국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주로 소개할 나라는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36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이며 15세기에 건너온 포르투갈인에 의해서 노예무역의 기지로 번영하였습니다. 베넨과 국경을 접한 곳에 나이지리아의 노예무역강 바다그리가 있었습니다. 1886년에 해마다 노예를 11,000명까지 수출했습니다. 서아프리카 출신 노예 10명 가운데 3명은 바다그리 항을 통해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15세기 중반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의 기록을 보면 말 한 필당 교환 가능한 노예 수는 20명이었습니다. 16세기 이후 노예 수요가 폭증하자 노예 6명당 말 한 필로 그 가치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노예 수는 350여 년간 1,5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220만 명 정도는 배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이지리아는 19세기에 영국의 지배 이후 현재까지 공용어가 영어이고 영연방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에는 나이지리아계 이민자 및 구우선 100만여 명이 수도 런던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리비아, 지중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루트를 통해 들어온 난민들입니다. 라고스는 나이지리아의 최대 도시로 1991년까지 나이지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정치 경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1962년에 설립된 종합대학인 라고스 대학교와 나이지리아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여 사는데 라고스시가 속한 주의 크기는 3,600km 제곱인데 반해 거주하는 주민 수는 2,600만 명에 달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수도권이 11,819km 제곱에 2,400만 명이 살고 있으니 라고스의 인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인구가 증가한다면 2100년엔 대략 8,500만 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출생률은 그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인구 폭발 현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1950년에 인구가 35만 명이었던 것이 독립 당시인 1960년에는 76만 명, 1970년에는 141만 명, 1980년에는 257만 명, 1990년에는 472만 명, 2000년에는 1044만 명이고 현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60년대까지 중남미,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비슷했지만 70년대 이후 다른 지역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데 반해 아프리카만 유독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외 단체들의 지원으로 영아 사망률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또한 의료 지원을 통해 각국의 평균 수명 또한 최소 10년 이상 높아져 버렸습니다. 아프리카 인구 1위 국가이자 세계 인구 6위의 인구 대국이다. 인구 증가율 또한 상당히 높아 나이지리아는 10년 내로 인구 순위 파키스탄을 추월할 듯 합니다. 파키스탄의 인구는 2억 3천 명이고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천 명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구 증가로 처리 능력과 예산을 초과하는 쓰레기가 나와 제대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알아서 모아다 그냥 태워버립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 도심 환경이 열악합니다. 철도, 도로, 국내 공항의 기점을 이루며 국제공항도 있고 라고스는 코코아, 야자수, 생고무, 땅콩, 모카, 피역 등 나이지리아 전국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을 수출하는 주요 항구이며 맥주, 양조, 유지, 차량, 절강, 섬유, 비누, 선박 정비 등 각종 공업도 활발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구매력 지수가 17,282달러인데 이는 인도네시아, 브라질 평균 수준으로 나이지리아에서 독보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나이지리아도 6.25와 같은 끔찍한 내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1967년 나이지리아 동부의 세 개주를 통합시켜 비아프라 공화국으로 독립을 선포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사실 이 내전은 석유 이권을 위한 열강들의 쟁탈전이었습니다. 친영파인 야쿠브 고원이 취임하자 프랑스의 석유회사인 엘프 아키텐에 이양되었던 석유사업권이 해지되었고 프랑스의 드골과 엘프 아키텐은 이보족 세력의 우주크를 배후 지원하여 쿠데타를 사주합니다. 프랑스의 출신인 용병 로제르 폴크 또한 프랑스 정부의 사주를 받아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과 정치적 외교적으로 앙숙 관계가 있었던 프랑스가 비아프라에게 무기와 총탄 등을 공급하고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공산권이었지만 중소결렬로 인해 소련과 정치적으로 대립했고 영국의 약한 감정이 있었던 중국 또한 인종차별적인 아파르트헤이트 탄압 정책으로 아프리카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지금의 짐바브웨인 로디지아와 같은 해에 벌어진 제3차 중동전쟁 이스라엘도 무기 판매 지원을 비아프라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우디, 알제리, 시리아, 이집트 같은 아랍 세계 국가들은 나이지리아를 지지했습니다. 소련의 동맹국이자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었던 불가리아도 나이지리아군의 전투 식량과 무기를 제공하는 등 결국 비아프라 전쟁은 대형 국제전으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냉전 중이었음에도 국제사회에서는 논리 진영보다 자국의 이해관계가 우선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쟁의 결말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결국 비아프라 전쟁은 12만 명의 전사자와 200만 명의 아사자 및 병사자들을 낸 채 비아프라의 패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서양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라는 곳이 빈민과 고난의 지역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몇몇 의사들이 뜻을 모아 극한의 상황에서도 의료 구호 활동을 펼치는 조직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입니다. 나이지리아는 현재도 석유 생산이 세계 10위권의 석유 부국입니다. 석유값 폭등으로 1972년 211달러였던 1인당 GDP가 1981년 2188달러까지 치솟을 정도로 10년에 걸쳐 경제적 호황을 누립니다. 하지만 석유업에 비해 농업과 제조업은 과대평가된 환율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했으며 51달러는 전부 수입품에 써버렸습니다. 원유값이 폭락하면서 1982년에 1844달러, 1984년에 903달러, 1989년에 474달러까지 8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1인당 GDP가 폭락하고 외채 문제와 분배 실패 등이 겹치면서 빈곤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인구는 2억 1674만 명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인구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도 7위였다가 2022년 기준으로 브라질을 제치고 6위가 되었습니다.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만이 나이지리아에 위에 있습니다. 출산율도 2018년 기준으로 5.3명으로 세계 최상위권이고 세계 1위가 이웃나라 니제르인데 6.8명입니다. 미국의 인구를 곧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게 높은 출산율로 인해 2100년에는 전 세계 경제 규모 9위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빨리 증가하는데도 기대 수명은 세계 꼴찌 수준이라서 2080년까지 고령화가 오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80년에도 기대 수명이 65세에 그칠 것이란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2059년 콩고 민주공화국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30년 뒤인 2089년에는 탄자니아에게, 2090년에는 니제르에게 추월당하게 되는데 모두 다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현재까지도 광범위한 부정부패와 석유 등 일부 자원 수출 대금에 지출된 재정 규모의 문제로 빈곤 지역 개발이 뒤지부진하고 이는 지역 감정의 악화와 치안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 인구가 비교적으로 많아서 소비력 있는 중산층 수는 약 5천만 명가량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내수시장도 아프리카 기준에서는 나름대로 활발히 잘 돌아갑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제가 큰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2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혹은 이집트보다 훨씬 국가 GDP가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부패와 환경 문제, 석유 이권 문제 등이 나이지리아의 가장 큰 현안이지만 2050년쯤에는 한국이나 캐나다를 제치고 GDP 순위가 15위권까지 진입을 넘어 심지어 세계 5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42년 한국 GDP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IMF 추산 명목 GDP는 5,140억 달러로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으며 무려 23%의 실업률에 인구 폭발까지 겹쳐 1인당 명목 GDP는 겨우 2,049달러로 세계 140위입니다. 셰일가스도 나이지리아에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으나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1위 산유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항공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구매 자금을 달러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석유 발견 이후 나이지리아 정부 세금의 70%를 외국 석유회사가 내고 있으며 수출의 90% 이상이 석유입니다. 그러나 석유로 번 돈의 70% 이상이 중간에 부정부패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아프리카 국가 중 생각보다 우수하며 특히 남부의 기독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해율이나 영어 구사력 등에서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부 유럽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는 나이지리아에서 이러한 우수 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실에 절망한 인재들이 외국으로 취업하거나 이민을 가는 두뇌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19세기 들어 에티오피아 제국은 제위 계승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분쟁은 이 지역을 노리던 이탈리아 왕국이 후원한 메넬리크 2세가 황위에 오르며 종식되었고 메넬리크 2세는 1889년 자신을 밀어준 이탈리아 왕국에 보답해 우찰레 조약에 의해 에티오피아 북부의 에리트레아 지역이 이탈리아의 식민지로 넘어갔고 이 지역은 근대 이탈리아 역사상 최초의 해외 식민지였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일어났던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의 국경 분쟁은 양측이 수십만 대군을 동원하고 전면전으로 치달아 사망자만 10만 이상이 났던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인구는 현재 1억 2천만 명이고 80년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어쩌면 나머지 세계가 아프리카를 먹여 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프리카 내 출산율이 예상보다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2060년 나이지리아 인구가 4억 2,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1억 명 이상 적게 잡은 수치입니다. 2100년 나이지리아 인구는 5억 5천만 명으로 추산해 10년 전 예측치보다 3억 5천만 명 이상 적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2021년 합계 출산율은 4.6명으로 5년 전 5.8명과 비교해 1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율 1위 국가인 니제르조차도 2012년 7.6명에서 2021년 6.2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도시 거주 여성의 출산율은 그 외의 지역보다 30에서 40%씩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에티오피아와 케냐, 말라위 등에선 여성들의 피임약 사용 증가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피임약 사용률이 5년간 11%에서 18%까지 늘었습니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진 것도 출산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앙골라에서는 교육받은 여성의 출산율이 2.3명으로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출산율이 7.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성장률이 완만해지는 현상은 여성과 어린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 및 교육 환경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폭발적인 인구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된다면 세계 인구의 정점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2년 80억 명을 넘어선 전 세계 인구는 2050년에는 97억 명, 2080년대에는 104억 명에 이를 것으로 유엔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학계 세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세계 인구는 2046년께 88억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급속히 감소해 2100년에는 73억 명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최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유엔은 아프리카 인구가 현재 12억 명에서 2100년 34억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남아시아에 집중된 글로벌 기업의 공장들이 20년 30년 후에는 아프리카로 이동할 것입니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출생률이 감소되는 이유는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그에 따라 결혼 연령이 높아졌으며 자녀에 대한 가치관 및 가족계획, 피임법 보급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 증가율은 선진국 인구 증가율의 5배,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의 2배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 증가는 세계 전체의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인구 변천 추이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구학적 사태에서 가장 비극적인 상황의 하나인 것이 팽창해가는 인구를 가장 적게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이 이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는 인구가 모자라고 어떤 나라는 인구가 남아도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아프리카 인구 폭발은 기정사실이고 그 속도의 차이일 뿐 정치개혁과 투명한 경제가 밑바탕이 된다면 미래의 인구 대국들과 거대한 내수시장, 저렴한 인건비로 세계의 공장이 아프리카가 될 것은 자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아프리카의 인프라 구축과 출산 관련 지원을 통해서 유대관계 형성에 힘을 기울이고 기업들이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읽는 사회과 부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